당신의 투자 승률을 높여드립니다. 주식과의 한판 승부, 생방송 이광무의 끝장 승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승률을 높여드릴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증시 그래도 오늘 빨간불 켜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또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커진 장세입니다. 이 장세에서 좀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산업 분석부터 종목 전략까지 이 생방송 이광무의 끝장 승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승부수 띄울 수 있는 종목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주식과의 한판 승부, 생방송 이광무의 끝장 승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계경제TV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켜셔서 세계경제TV 6글자만 검색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이광무 대표님 픽,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익절매하는 그날까지 생방송 이광무의 끝장 승부와 함께 하시죠.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길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되는 길, 올바른 길로만 인도하시겠다는 이광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오전장 간략하게 관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미증시가 상당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일 때문에 좀 부담스럽게 시장을 보냈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출발도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한국은행의 이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경계심으로 좀 장 초반을 좀 보냈었고요. 현재 11시 시간 지나가면서는 이 통화정책 금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이 기준금리 발표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본격적인 승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장 흐름부터 확인해 보고 가시겠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오전장 흐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오늘 밤 있을 이 6월 CPI 지수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으로 마감했고요. 오늘 우리 장 보면 그 뉴욕 3대 지수의 하락 마감과 반대로 또 오늘 지금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0.77% 상승하면서 233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87% 상승하면서 또 75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빨간불을 양시장 모두 켜주고 있네요.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어제 양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섰고요. 개인이 2,042억 원 지금 팔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홀로 489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또 외국인은 641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또 손잡고 지금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489억 원, 기관이 207억 원을 지금 사들이고 있네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좀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이렇게 반갑게 오늘 우리 장에 들어와 주니 우리 지수의 흐름도 오늘 상당히 기분 좋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 보합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모두 상승세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대차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지금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2.23% 오르면서 18만 3천 원에
지금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이 대부분의 업종, 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시잼 2.95% 내려오고 있고요. 이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어떤 이슈 때문에 또 상승했는지는 이 잠시 후에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종별 흐름도 보시면 오늘 대부분의 업종 지금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섬유 의복 업종이 3.74%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좀 흐름이 좋았던 이 의약품이나 의료 정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전장에서는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장에서 또 흐름 어떻게 변할지 또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업종도 이렇게 대부분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출판 매체 복제 업종 그리고 방송 서비스 업종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각각 5%대, 4%대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 500여 업종이 상승불을 켜주고 있고요. 340여 업종은 지금 하락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76종목은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네요. 어제 코스닥에서 세 종목이 상한가에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넵튠 종목만 상한가에 등극했습니다. 이 14,600원에 지금 거래가를 만들고 있고요. 넵튠 관련해서 또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700여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 또 500여 업종은 하락 중입니다. 또 141억 종목은 지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3일째 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다가 오늘장에서는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장중 1,316원까지 이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1,307원 50전까지 조금 소폭 내려와 주면서 환율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이 오전장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네. 오전장에서 이 한국은행의 이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빅스텝을 우리가 충분히 좀 예상을 했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빅스텝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좀 큰데요.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0.5%, 그러니까 50bp를 올린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록적으로 봤을 때 3번 연속 금리 인상을 했다는 점도 상당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2.25% 정도의 금리 수준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 때문에 미국과는 이 금리 차가 아직까지는 뭐 벌어지지 않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제 이번 달에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면은 다음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다음 이 금통위의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야기했었던 미국과의 금리에 대한 역전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뭐랄까 적극적인 포지션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좀 쌓았지만은 향후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이제 오늘 우리 증시 흐름들을 보신다면은 금리 인상 발표 이후부터 해서 조금 더 원활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기업들에 대한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시장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이 모멘텀을 찾지 못했던 때에서 하나에 대한 변수가 사라졌다는 점,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에 대한 리스크가 불확실성 해소로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오늘 장에서는 좀 해소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 금통위에서 상당 기간 앞으로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빅스텝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앞으로의 또 장세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또 달러 강세로 또 실적 악화의 우려감에 또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네. 일단은 미증시가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증시는 그동안에 연일 약재 속에 있다 보니까 어제 미증시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증시 장중 분위기에서요, 달러 인덱스 상승 분위기를 이미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때문에 기업들의 환경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에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달러 강세 분위기가 아무래도 원자재 수입에 기업들의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적이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로 좀 떨어졌었고요. 물론 이제 어제 미증시가 빠진 것 때문에 우리 증시에 대한 출발에 영향을 낼 수 있는데, 차후에 이 원달러 약세 현상 그리고 강달러 현상에서는 우리는 반대로 수출 기업들에 대한 호조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장에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게 부각이 됐다라면은 한편으로는 실적 시즌 두고 보자. 실적 시즌 때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선방 방어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고도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계속해서 좀 위축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에 대해서 일단은 강달러에 대한 좀 지적이 나왔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변동이 어떻게 보면 통화가치 재고, 그러니까 달러 견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이제 이달 중에 ECB 통화정책을 회의 통해서 강달러 기조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힘들다. 뭐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계를 넘나들고 있지만은 시장의 환경적인 지표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이번 달에 경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인내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달은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은 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좀 이제 우리 장세를 찬찬히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유가에 관한 뉴스도 있잖아요. 네. 네, 국제 유가가 이 7%대나 급락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은 어제 미증시가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을 좀 받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 경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리스크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이었고, 그리고 이 3일 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급락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수요 위축이 일단 이 유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오펙 회의를 통해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사인을 미리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기름값도 실적도 역대급인데 네. 이 정유주가 좀 우리 장에서 요즘 부진하다는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국제 유가가 그동안에 오르면서 마진 개선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정유주들의 상승세가 좀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비 둔화, 그러니까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거론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주요 이 정유 회사들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어제와 같이 국제 유가에 대한 하락이 다시 한번 좀 연출된다라면은 일정 기간 원유 재고 평가에 대한 혜택이 될 때까지 는 아마도 시장은 좀 조정 분위기를 더 연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S51 주가가 먼저 빠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네. 그 밖에 뭐 GS라든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유주는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네. 이 항공주도 이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유류비 지출이 가장 큰 산업에서는 오히려 유가 하락이 좀 원자재
마진에 대한 좀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은 상당히 좀 좋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장에서는 항공주들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위축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관광객 둔화에 대한 리스크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유류비 지출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오늘은 항공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일단은 국적기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이제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 확진세가 좀 커지다 보니까 항공주들도 여행 수요에 대한 둔화 때문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반사이익으로 좀 오늘은 좀 강한 모습. 일단 차트적으로도 기술적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시아나 항공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국적기보다 이 여행 수요에 대한 굉장히 민감했었던 저가 항공주, LC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네. 진에어 주가가 오늘 좀 강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주 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류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좀 낮췄다는 측면에서 항공주들이 좀 기술적 반등을 만들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공주는 이 국제 유가 하락에도 기지개를 펴면서 또 대한항공부터 진에어, 제주항공까지 오늘 장에서 방긋 웃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럼 또 다음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재확산이 심해지면서 이 WHO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놨었는데요.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일 만에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이 자가 진단 키트 주부터 이제 품절이 속출하면서 관련주가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이 코로나19 흐름이 좋을까요? 일단 코로나의 확진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과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필수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영업 중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 재창궐에 대한 좀 시장의 걱정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당분간은 조금 더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과거와 같은 코로나에 대한 이 방역에 대한 걱정은 사실 아마도 크게 체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진단 키트가 크게 움직이거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그와 같은 높이는 지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다만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그동안에 좀 잘 찾아보지 않았었던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조금 연속적인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좀 한시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최근에 움직임들 중에서는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날짜에서는 노블, NMB 이와 같은 종목이 새롭게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뉴스장에서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좀 검색해 보신다면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실 겁니다.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랩지노미스 보시게 되면은 오늘 그동안의 최근 움직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에 오. 가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연속적인 상승세 최근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바이테마디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심으로서는 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과거와 같은 코로나 혜택을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아무래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크게 키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19 네. 관련 종목들은 좀 언제까지 이 강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이 우리나라 확진자 숫자가 좀 늘어났었거든요. 네. 계속 이제 뭐랄까 확진세가 늘어나는 수치가 시장에서는 연속적인 생명력을 좀 부여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로나 확진세가 늘어나기를 좀 네. 바라지는 못하겠죠. 네. 근데 이제 숫자가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면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찾아본다라면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 종목은 기업의 실적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진단 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겠고요. 다만 이제 그 연속성이 좀 이제 떨어진다라면 추세가 일시적으로도 완만해진다라면은 코로나에 대한 이슈 혜택은 좀 다시 꺼내보기는 사실 부담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만 보셨으면 좋겠다.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 관련주는 이 단기적인 뉴스가 나올 때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가 또 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코로나19 관련 종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이 주가 있잖아요. 이 네. 오징어 게임이 미국의 에미상 후보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관련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오징어 게임 정말 큰 흥행을 보였었잖아요. 네, 일단 뭐 넷플릭스 시청 뭐 가장 큰 순위에도 있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 에미상에 대한 후보로 올랐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위치에서는요, 뭐 K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부각이 되었고, 그리고 K 컨텐츠 기술, 뭐 시간 효과부터 해서 관련된 이 미디어 기술 종목들이 좀 눈에 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컨텐츠 관점으로 했을 때는 쇼박스라든지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뉴스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현재 9%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장 초반 때는 15%대까지 급등세를 갔습니다. 와.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뉴스가 좀 다시 한번 또 이 회자되면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변동성을 좀 뉴스로 혜택을 받았는데, 일단 오징어 게임에 대한 시즌2가 나오는 소식 이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뭔가 먹을 수 있는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오징어 게임에 대한 시즌2 발표 시점에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에미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에 좀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장중에 고점에 대한 포인트는 좀 주의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 버킷 스튜디오 지금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삼성전자에 굉장히 또 핫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공개됐다는 뉴스 어제 나왔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오늘장에서도 지금 흐름이 좋은데요. 이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또 알려주시죠. 일단은 다시 한번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가 좀 살아났고요.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은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뭐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긴 했지만은 넵튠 종목도 사실 장 초반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 본다면은 맥스2도 장 초반에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현재는 4%대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장중에는 9%대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메타버스에서 덱스터라든지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도 사실은 앞에 오징어 게임에 대한 혜택을 받았지만은 메타버스에 대한 수혜 기대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뭐 이처럼 어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중요한 기업이 주요 기업이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키워드 좀 우리가 또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업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공개됐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넵튠 그리고 덱스터, 이 자이언트 스텝, 버킷 스튜디오까지 메타버스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끝장나는 수익 리뷰 시간입니다.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오늘의 끝장나는 수익 리뷰는 이 한온 시스템과 LG 이노텍입니다. 먼저 한온 시스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한온 시스템, 이 현대차의 전기차 모델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이 아이오닉 5의 열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고 또 공조 제품 시장에서 국내 1위,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6월 29일에 이 매수가 9,900원에서 13,100원, 또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이 9,2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 수익이 어떨지 한번 흐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을 좀 잘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제 주가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시장 기조보다는 그래도 좀 완만하게 주가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다시 일시적으로 조정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좀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시장이 어렵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적주에 대한 관심, 우리가 좀 관심이 이동된다라면은 자동차 섹터의 실적 호조가 아무래도 실적 시즌 때 많이 눈에 띄지 않을까.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대표적으로 한원 시스템을 이야기 드렸고요. 주가의 높이는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에 대한 공략을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 종목도 따라서 올라왔다는 점 특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략대로 좀 더 홀딩하자. 그리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직전에 있었던 밴드까지 올라가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LG 이노텍에 관련된 또 수익도 리뷰해 볼 텐데요. 이 LG 이노텍은 애플의 스마트폰용 이 카메라 모듈 핵심 공급사죠. 올해 하반기에 또 아이폰 14에 대한 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LG 이노텍에 대한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KB증권에서 아이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듯이 이 LG 이노텍도 좀 매수를 하자. 이 긍정적인 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매수가로 시초가, 이 목표가로 39만 원, 손절가로 32만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수익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LG이노텍은 사실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주가 추세가 사실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연일 좀 약세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지수 반등에 이 종목도 또 빠지지 않고 반등을 했다는 점.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은 박스권 형태로 좀 가격을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 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력적이다. 그리고 사실 방송을 통해서 이 LG이노텍에 대한 강점, 차량용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아이폰 14 출시 기대해보자. 근데 이제 저희 방송 이후부터 해서 아이폰 14 출시에 대한 뉴스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기다렸던 모멘텀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9월달 출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날짜도 사실 9월 13일 이렇게 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만큼 이제 신제품에 대한 소식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홀딩 의견 그리고 IT 종목들 의외로 환율에 대한 환경으로 인해서 실적 호조, 실적 방어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더 들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이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슈를 알고 이 산업을 알면 백전백승이죠. 키워드로 이슈와 산업 정리해보는 코너, 이 끝장 키워드 코너인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삼성 스페이스 타이쿤입니다. 이 대표님 오늘장 키워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내용 자체는 어제 나왔던 뉴스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로블록스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삼성이 스페이스 타이쿤이라는 이제 이 연구소 컨셉으로 입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안에서 뭐랄까 우주 기술로 표현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삼성이 내놓는 제품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로블록스는 사실 가장 이용자가 많은 메타버스 플랫폼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안에서는 삼성전자가 타겟을 가질 수 있는 좀 이 젊은 층에 대한 타겟도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획력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의 입점으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올해를 앞두고 주주총회를 했을 때 이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새로운 신사업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였던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현실화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올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 메타버스를 육성하기로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앞으로도 특히 더 기대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삼성전자 스페이스 타이쿤 이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너무 귀엽고 또 이 소비자가 메타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상 공간이 또 멀게만 느껴졌는데 또 이렇게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이렇게 열어두니 저희도 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너무 멀지 않고 또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타고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또 탈출할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곧 삼성전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삼성전자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주총에서 밝힌 것처럼 메타버스가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은 이제 작은 발걸음이지만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삼성전자의 활동을 앞으로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요, 뭐 메타버스에 대한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익숙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부각됐다는 점. 근데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사업 역량이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네. 우리가 가령 이제 가상 현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도 가능하게끔 좀 꿈을 키울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좀 한시적인 공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의지를 봤다라면은 다른 기업들도 조금은 이제 이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키워드를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네. 트렌드 전문가다운 이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트렌드, 이 앞으로의 메타버스에 또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문과라서 그런지 메타버스라는 이런 이과적인 이 핫한 뉴스에 대해서 좀 익숙치가 않거든요. 보통 이제 메타버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방법, 뭐 보다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이나 이제 소비층을 직접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홍보로 해서 한 번의 시스템적인 홍보로 인해서 좀 이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사실은 IT 기업들에 대한 홍보,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좀 보편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고객들이 찾아오는 관점이다 보니까 가장 유리한 또 컨텐츠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이전에 최근에 이런 걸 봤거든요.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콘서트. 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콘서트를 준비한다라면은 뭔가 콘서트 장소와 시설을 네. 준비하고 많은 인원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와 또 이런 이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메타버스 우리가 쉽게 접근한다라면은 컴퓨터 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인먼트사 입장에서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굉장히 사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 사업이다라고 오. 생각이 됩니다. 이 대표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메타버스가 또 이 콘텐츠 관련주과도 이 움직임과도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메가 트렌드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이 대표님이 또 깊은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SK텔레콤이 이 브랜드 서비스 출시 1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네. 이것과 또 이 메타버스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컨텐츠를 많이 좀 배포할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 메타버스 시장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뭐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뭐 굿즈 시장을 새롭게 공략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새로운 신사업을 준비를 당연히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메타버스 접속에 또 이 여러 가지 오. 또 컨텐츠 유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있었던 이 통신 3사도 네.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메타버스 환경으로 인해서 브랜드 마케팅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만큼의 이 시장을 확보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아직은 시작의 단계이다. 그리고 네. 현실화되고 또 기업의 이익으로 넘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산업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메타버스는 미래의 먹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 이 트렌드를 읽어주시는 이광무 대표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메타버스 관련주 소식 또 끝장승부에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끝장 종목 시간인데요. 이 단 한 명의 시청자를 위해서도 이 승부 내겠다는 우리 이광무 대표님, 여러분의 투자 승률 높이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승부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와. 네.
일단은 시각 효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처럼 가상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나 시각 효과 기술을 쓴다라면은 덱스터와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덱스터는 2011년에 설립된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서비스 기업인데요. 오징어 게임 라이브톤의 작업에 참여해서 또 관련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 덱스터에 대해서 오늘 승부주로 가지고 오신 이유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K 콘텐츠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메타버스와 같은 콘텐츠 경쟁이 있다라면은 시각 효과에 대한 특수 효과 기술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것이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이기 때문에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이미 선보인 기술들, VFX라고 해서요. 시각 특수 효과 기술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영화 쪽 산업에서 또 드라마 사업에서 꾸준하게 업력을 가지고 있는 덱스터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상영되고 있는 작품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헐리우드 영화의 진출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용이할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 쪽에서의 한국 컨텐츠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컨텐츠가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OTT 시장에 대한 역량도 기대해보자. 사실 넥스터뿐만 아니라 시각 효과 할 수 있는 기업들 모두 다 함께 보셔도 좋겠다는 말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덱스터 말고. 뭐 위지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버키 스튜디오, 뭐 그밖에 에이스토리 이와 같은 기업들도 콘텐츠 제작 그리고 미디어 기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덱스터를 가지고 왔다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이 덱스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덱스터 오늘 장에서도 또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오늘 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또 좀 정확하게 차트를 보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가를 보고 가격적인 전략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K 컨텐츠에 대한 관심, 뭐 오징어 게임부터 해서 우리나라 주요 이 영화,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혹은 OTT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했었거든요. 네. 이 때문에 덱스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상승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컨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들이 새롭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14,000원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4,750원인데요. 일단 장중에 15,500원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추격은 좀 자제하자라는 생각인데 매수 단가를 좀 지정한다라면은 14,500원 이 가격대를 좀 제시하겠고요. 그리고 올라온다라면은 17,500원 라인대까지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까지 1차적인 고점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3,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덱스터 추천해 주셨고요. 이 가격 전략 매수가 14,500원, 목표가 17,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1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신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 콘텐츠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 콘텐츠와 관련해서 끝장 승부도 이 유튜브 콘텐츠 중에서 아주 강세를 네.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진행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 앵커분들의 역량이 앞으로 네. 더 저를 빛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은 추천을 잘해서 이제 네. 시장에 좀 걸맞는 지금 시장에 필요한 종목들 소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기 광기 수익률을 자랑하는 이 벤자민 인베스트먼트의 이광무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표님 오늘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종 판단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과의 한판 승부, 이 생방송 이강무의 끝장 승부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한번 승리의 기운 가득 안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